원칙적으로 치료법이 없는 건 맞고요. 하지 않고 있고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다낭성 신장 증후군이 뭔가요? 영어로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그 말 그대로 신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콩팥에 물혹이 퐁퐁퐁 생겨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 물혹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져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넘어가서 신장의 기능이 비정상화되는 이런 질환이고, 유전 질환이고, 보통 페르시안 혹은 페르시안 유관 품종, 히말라얀이나 샴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PKD는 어떻게 진단해요? PKD는 가장 기본적으로 콩팥에 물혹이 퐁퐁퐁퐁 생기는 거니까 엑스레이로는 안 되고요. 혈액 검사로도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초음파로 신장에다 딱 댔는데 물혹이 한두 개 가지고는 다낭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얘는 PKD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고양이가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만 찍어서 하면 이런 PKD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이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 친구가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 근데 초음파 검사해봤는데 얘가 물혹이 안 보여. 그럴 경우에는 PKD를 진단할 수 없고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치료법이 없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치료는 못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상에서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신부전에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분 공급을 열심히 하고 저단백 식이를 하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PKD에 대해서 병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줄기세포가 있고요. 알콜라이제이션, 경화술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 중에서 줄기세포는 중국에서 사람 PKD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아직 고양이에게서는 뚜렷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줄기세포의 그런 기대 자체가 미분화세포가 필요한 곳에 가서 기능세포로 분화하는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PKD에서도 어느 정도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알콜라이제이션, 경화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장에 주사기를 찔러서 내용물을 뺀 다음에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화학적으로 소락을 시키고, 이걸 몇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신장 안에 있는 물혹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태워 없애서 그쪽을 쪼그라뜨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알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런 알콜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는 PKD가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의 큰 물혹이 있어서 신장의 실질, 그런 조직들을 압박해서 실제로 손상을 가속화하거나 혈압을 관리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고혈압일 때,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강아지에서 유의미하다 정도까지 지금은 입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알코올은 정상 조직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알코올이 신장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신장 조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를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KD는 그 자체로는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PKD인데 신장 수치가 괜찮다면 보통 만성 신장 질환 1기로 봅니다. 1기. 그러니까 신부전 1기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시기부터 시작해서 기능이나 수치가 다 정상인데 해부학적 문제만 있어도 1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 친구가 오래 살면 좋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처방식이나 영양제 먹이지 마시고 수분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PKD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주 체크해서 그 임계점을 언제 넘는지를 최대한 늦지 않게 발견하는 게 메인이라서 저단백식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 수분 공급에 더 신경을 쓰시고, 이 친구를 중간중간에 검사하다가
신장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삶의 질을 좀 포기하고 식이 제한, 저단백 식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데 치료법이 없다 그러면은 되게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PKD는 사실 우리 사람들 보면 콩팥 하나 남한테 주고도 잘 살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태어날 때 한쪽 콩팥 없이 태어난 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PKD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진행 속도가 만약에 좀 늦다면 큰 문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하기 위해서 병원에 좀 자주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애가 너무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너무 미리미리 막 저단백 식이 먹이고 영양제 너무 먹이지 마시고 그냥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아이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 그것을 포인트로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문제 없고 이상이 없는데 보호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애들 화장실 가는데 찾아가지고 애가 소변량이 늘었나 이거 계속 이거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애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스토킹하면. 고3 원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아이가 현재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의 현재가 행복해야 집사님들의 멘탈도 건강하니까요.